사랑하는 중년 여러분께서는 혹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손끝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니 50, 60, 70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며 갑자기 어,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나? 하고 놀라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리광 피우며 품에 안겨왔는데 이제는 자녀분들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분주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과 쓸쓸함이 뒤따르기도 하지요. 그 와중에 사람이 40을 넘기면 자기가 만든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는 말도 있지만 사실 40도 훌쩍 지났다 싶을 때 50이 찾아왔고 언제 또 눈 깜짝할 새 60이 다가와 버렸으니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쩐지 삶은 농구공 같다는 비유가 참으로 정겹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50 즈음에는 마치 농구공처럼 아이들이 아버님, 어머님, 우리 집에 계세요. 저희랑 같이 사시죠. 하고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시기가 있다고들 하지요. 물론 모든 가정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아직 힘이 있으니 함께 살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50 전후에는 체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어르신들께서는 아직 사회생활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시기도 하니 경제적으로도 손을 보태실 여력이 좀 있으시거든요. 몸이 성치 않아도 적당히 움직일 수 있고 한 번씩 손주를 번쩍 안고 계단도 훌쩍 오르내리며 집안일에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으니 자녀들 입장에서도 귀하고 감사한 시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면 식비나 공과금 같은 것도 절약되고 손주도 봐주실 수 있으니 우리 집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고 내가 그래도 쓸모가 있구나. 내가 있음으로써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뿌듯해지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앞다투어 농구공을 잡으려는 선수처럼 저희가 모실게요. 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서로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니 50즈음에는 뭔가 든든한 가장 혹은 시니어로서 위신도 서고 집안의 살림꾼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 있으니 그야말로 농구공처럼 누구에게나 탐나는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예순이 가까워지거나 이미 예순을 맞이하셨다면 사람을 배구공에 비유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배구공은 주고받긴 하지만 농구공처럼 막 서로 가지려고 달려드는 느낌과는 좀 다르죠. 자녀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한창 직장일, 육아, 부부 사이의 문제 등으로 바쁘고 지쳐가기 마련이니 예전처럼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하고 정성스레 권하기보다는 어머님 괜찮으시면 잠깐 우리 집에서 쉬시다가 또 형님 댁이나 다른 형제분 집에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부모님을 서로 나누어 모시게 하는 기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모시겠다는 말도 있지만 미묘하게 상대방 쪽에 살짝 떠넘기려는 분위기가 흘러가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리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일은 조금 부담스러워지셨을 수 있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활보하기보다는 한두 번 나갔다 오면 무릎이 시큰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예순 즈음이 되면 몸이 예전처럼 우람한 철인 같진 않아서 간간히 병원에 드나드시는 일도 생기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이제 정말 나이가 드셨구나 하고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손주들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반찬거리 몇 가지쯤 직접 만들어서 건네주실 정도의 힘과 의지가 있으니 완전히 힘이 빠진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이고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본인 스스로도 속상해지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70쯤 넘어가면 축구공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축구공은 선수들이 슈팅을 하고 싶을 때 강하게 걷어차서 막 밀어낸 뒤 자신과 멀어지게 만들죠. 어쩌면 가족들이 각자 바쁜 사정이 있다 보니
모시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유 공간이 부족하거나 간병이나 병원 동행 등의 문제가 얽혀서 부모님을 책임지는데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명이 전적으로 모시기에는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 정신적 여건이 충분치 않을 때 아버님이랑 어머님을 오늘은 누가 모셔야 하지? 하며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말로는 아이고, 저희가 모시고 싶긴 한데 아이들 학원비나 대출금 때문에 하루하루가 빠듯해서 하고서 합리적 이유로 슬쩍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한때는 듬직한 버팀목이셨을지라도 이제는 병원 문턱을 자주 드나드시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 장기침 소리도 잦아지고 입맛도 달라져서 밥 한술 뜨는 일마저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이나 며느리, 사위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 깊어지고 때로는 사소한 문제로 다툼도 일어나니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80, 90에 이르렀을 때 마치 노쇠암 이라는 단어가 불현듯 우리 눈앞에 선명해지며 거동조차 쉽지 않아지는 분들이 많아지십니다. 먹고 마시고 쉬는 일마저도 누군가의 상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황혼이라는 표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낭만적인 느낌을 줬다면 막상 이쯤 되면 황혼도 훌쩍 지나 어둑어둑한 밤속에 자신이 내던져진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은 여럿을 키워도 자식들은 엄마 한 사람 제대로 모시기 어렵다. 는 말도 있듯이 부모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모두 키우고 돌봤던 과거가 있는데 막상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나니 그 여러 자녀가 모여서도 부모 한 분을 돌보는데 온전한 협력을 이뤄내지 못하는 현실이 벌어지곤 합니다. 언젠가부터는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워지거나 목욕도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누군가 항상 도와주어야 하니 자녀분들도 곤혹스럽고 본인 또한 미안하고 난감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입버릇처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오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고 한탄하기도 하시고 자녀들은 그 한탄을 들을 때마다 죄송하면서도 마냥 모시기에는 경제적, 정신적 한계가 눈앞에 놓여 있어 갈등과 고민이 거듭됩니다. 물론 요즘은 복지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요양시설이나 노인 전용 주거 공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비용과 환경 문제가 뒤따릅니다. 어떤 부모님은 나는 차라리 요양원에 가 있을 테니 너희끼리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하고 체념 어린 결심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아버님, 어머님은 절대 요양원에 안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잦아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결국 여러 형태의 갈등이 생기곤 하지요. 부모님께서는 점점 말씀이 많아져서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표현하거나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불편하니 투정을 부리시는 순간들이 있고 자녀들은 직장 생활이든 육아든 이미 벅찬 상황에서 그 모든 요구를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가 지쳐가고 불편해지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과정인가 하고 착잡해지기도 하지요.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결국 자기가 벌어놓은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 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지만 젊어서야 그 말이 그저 뭉뚱그려 들릴 때가 많고 실제로 노년에 접어들고 나니 그 한마디가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노후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전 같으면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돕고 살던 문화가 당연했지만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개인주의 확산, 주거 환경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더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만 여겨지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도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다 보니 눈치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는 자조적인 농담 같은 진실이 자꾸만 현실에서 확인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하려고 애쓰시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려 노력한다면 노년 역시 얼마든지 아름답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점 저 역시 잘 압니다. 그래도 마음먹기에 따라 작게나마 즐거움을 발견하고 소소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는 가능한 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있어 서로 지치기 전에 적당히 돌아가며 맡아주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요. 직접 거동이 어려워도 재택 간병이나 방문 간호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자녀분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부모님도 좀 더 편안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식에게만 기대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 고 마음먹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결코 작은 도전이 아닙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 같은 취미를 시작하거나 인터넷과 SNS에 익숙해지려 노력해보며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 분도 계시지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또래 어르신들과 우정을 쌓아가며 심리적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건강이 어느 정도 따라주어야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움직이는 것이라서 미리 건강관리를 조금씩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0대부터 꾸준히 산책을 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습관화한다면 60, 70 이후에도 비교적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식 간의 따스한 마음일 텐데 그 마음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슬픈 동시에 현실적입니다. 자녀가 효심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무작정 함께 살면서 모든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섭섭함을 느끼지만 그들의 고충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닐 것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서로가 처한 경제적 상황도 극과 극으로 갈리면서 가족이라도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 고 털어놓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노년을 평화롭고 기쁘게 지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 의료 및 간병에 대한 대책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정서적 안정장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께서 섭섭함에만 잠겨 계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도리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시고 그래 나도 내 노후를 내 힘으로 아니면 최소한도의 도움으로 알차게 살아보자 하고 다짐하신다면 적어도 자녀와의 갈등에서 오는 정신적 소모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내가 50즈음에 농구공 취급받았던 시절도 좋았고 60즈음에 배구공처럼 왔다 갔다 했던 시절도 나쁘진 않았다. 70 넘어가서 축구공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냐 하고 농담 섞인 너털웃음을 지어 보이시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간혹 80, 90은 정말 너무 힘들다. 사람 구실하기도 어렵다. 는 자괴감이 들 때면 자책하기보다는 부디 스스로를 다독여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 라는 말을 쓰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완전히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나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주변에 남는 이는 적어지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쓸쓸함에 젖게 되니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허무감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재발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작은 즐거움을 만끽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테고, 혹은 지금껏 내가 쌓아놓은 추억과 경험 그리고 조금이나마 모아둔 자원으로 나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긍정적 태도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이지 누군가에겐 이것이 공연불이다. 말이 쉽지 실제론 어렵다. 고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다투고 등을 돌린 상태라면 이 이야기가 무슨 소용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완벽하게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야 하고 한 해 한 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한 길을 찾아보려 애쓰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력이 남아 있다면 좀 더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보실 수 있겠고, 형편이 매우 어려우시다면 국가 지원 제도나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혈연 관계에서 받지 못한 온기를 타인과의 교류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요령껏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내가 늙어서 자식이 나를 돌보지 못하더라도 욕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삶도 인정해야 한다. 는 말씀이랄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가 의무감으로만 내 곁에 머무르는 것은 나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느니 조금이라도 건강을 지키고 적당한 저축을 하고 취미 생활을 마련해서 홀로 서기를 연습하겠다. 는 태도가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효 사상이나 가족 제도의 변화에 맞물려 옛날에도 근대에도 현대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뀔수록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노년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부모 부양 문제가 길고 현실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게 됐을 뿐이지요. 거기에 기술 발전, 의료 수준 향상,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40, 50, 심지어 60까지도 젊게 보는 시선이 생기면서 정작 70, 80, 90 시기의 삶이 어느 때보다 길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어진 시간 동안 과연 나는 혹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서로에게 상처가 덜하고 기쁨이 많을 것인가, 그 답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나는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낼 자신이 없다.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내 존재를 불편해할 테고 나 역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삶을 연명해야 할 테니 차라리 빨리 떠나고 싶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갇혀 계시다면 부디 한 발짝만 물러나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아늑하고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많은 제도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부모님께 더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는 미안함을 품고 있다는 점, 또 모든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거나 억지로 떠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엔 자녀들과의 불화가 극심해서 원망과 갈등이 이미 깊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때론 시간이 흘러가며 서서히 달라질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나 자신을 챙기는 일만큼은 지속하셔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이나 자식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에만 잠겨 계신다면 노년의 하루하루가 고통이 될 뿐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결국 인생은 나 홀로 건너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도 내가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자 하고 다독이시는 것, 아주 소소한 일이라도 감사와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의 정신적 안정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엄마는 자식 여럿을 키워도 자식들은 엄마 한 사람 모시지 못한다. 는 현실적인 탄식은 슬프지만 한편으로 보면 가족 모두를 탓하기에는 시대적 배경도 달라졌고 삶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자녀들이 효심을 발휘하려 할 때는 고맙다. 하지만 나는 괜찮으니 너희 인생도 잘 살아라. 하고 응원도 해주시고 만약에 자녀들이 다소 이기적으로 굴더라도 그것만으로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분명 있겠지만 동시에 노년을 스스로 가꾸고 누릴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벼운 모임도 즐기면서 내가 괜찮은 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자 하고 결심하신다면 분명 그 이후의 삶이 조금은 더 밝아지실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결국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없으면 천대받는다. 는 시니컬한 말도 심심찮게 듣습니다. 자녀들이 선뜻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때는 그 말이 틀린 것만도 아니지요. 그러나 돈이 전부라고 단언하기엔 또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정이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많은 갈등이 물질적 기반 부족에서 시작하기도 한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일찍부터 노후 자금이나 연금, 건강보험 등을 꾸준히 챙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도 요즘은 많아졌습니다. 가능하다면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나는 어떻게 내 노후를 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설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50에는 농구공처럼 자녀들에게 잡히고 싶어지는 시기이고 60에는 배구공이 되어 여기저기 넘어다니며 약간 서운함이 피어나는 시기가 올 수 있으며 70에는 축구공처럼 발길에 차이게 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0, 90에는 어쩌면 주위에서 이젠 정말 모실 자신이 없다. 며 난색을 표하는 현실을 맞닥뜨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꼭 80, 90은 더 이상 살아봤자 소용없다. 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 산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깊이를 선물처럼 간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물을 나 혼자만 알고 애달파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적절히 나누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조용히 품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분명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변화들 체력의 저하, 외모의 변형, 경제활동의 제약, 의료비 지출의 증가 이 우리를 우울감과 소외감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채워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성장하여 떠나가고 내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오히려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홀대하고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래,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일 수도 있지. 나는 내 몫을 훌륭히 해냈고 이제 남은 시간도 내 방식대로 누려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 덜 서글퍼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마음의 평화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모셔주면 그것만큼 든든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가족 제도와 역할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에 지나치게 얽혀서 서로를 괴롭히는 사례도 많으니 때론 적절한 거리감이 양쪽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 편히 그리고 내 건강과 내 경제력에 맞춰서 나를 지키고 자녀들을 배려하되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길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득 허무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말을 한들 결국 세상에 변하는 것은 없고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힘겨워하는 현실은 똑같잖아.
라는 자조도 싹 틀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고 따스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힘드실 땐 적절한 제도적 도움을 구하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죄책감을 씌우지 않으며 자녀 또한 부모의 마음을 역지사지해보는 태도를 취한다면 예전보다는 한결 나아진 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어르신들께서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라고 단정 짓지 말고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지닌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남은 세월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포함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내 몫을 잘 챙기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곧 자녀는 상관없다거나 모든 걸 단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너무 기대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삶이란 결국 누구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장대한 이야기이며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막이 내려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때로는 농구공처럼 여기저기 인기가 있을 수도 배구공처럼 좀 떠밀려 다닐 수도 축구공처럼 차이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힘이 빠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는 내가 살아갈 길을 묵묵히 찾겠다. 자녀가 함께 해주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내 방식대로 적당히 만족하며 지낼 것이다. 라는 결심을 지속하신다면 적어도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마음 한켠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때때로 찾아오는 서운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아끼고 자녀와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기대지 않는 그런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작은 기쁨과 웃음을 발견하시는 날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때론 고단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즐거움과 의미 역시 무시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짐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여전히 함께 웃고 떠들며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